저 교수님은 통제광이거나 과학 오타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UOS 입시 만담 제10화입니다. 교수님 본인 등판. 이번에는 교통공학과 학종 지원 전 마지막 점검이라는 주제로 교통공학과 이승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교통공학과 오늘 부교수로 승진한 이승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부교수로 와 예. 승진하셨습니다. 예. 오신 지 1년 만에 승진이 예, 제가 그 호주에서도 3년 정도 조교수 생활을 해가지고 네네. 예, 그것 다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승진을 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아, 사실 부러운데 부럽지 않아요. 저는 박사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농담이었고요. 예. 자, 한번 교수님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학과 이승현 교수님, 교통공학과 교수님 9분 중에 서열 9위, 막내. 예. 부교수인데 막내. 자, 학부는 이제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나오셨고, 이제 홍콩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를 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 포닥 과정을 하시고 이제 또 호주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예. 귀국을 하셨죠. 한국에 오신 그러면 해외에 거의 한 10년 정도. 예, 딱 10년 살다가 작년에 한국 들어오면서 제가 여권을 갱신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22년 작년 8월에 부임을 하셨고요. 아마 뭐 교통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작년에 면접에서 이분과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막내 교수님이시니까 학과에서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혹시 끌려 나오셨나요? 고등학교 때 예. 공부를 좀 얼마나 잘 하신 편이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잘 하진 못했고요. 네. 그냥 과외 활동을 많이 좋아해서 오. 뭐 모형 항공기 만들고 실험하고 이런 것만 좀 집중하다가 이제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경시대회든 내신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교통공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교수님 뭐 프로필을 보니까 학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 교통이라는 두 글자에 거의 뭐 인생을 던지신 예. 것처럼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한 연구 활동도 학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던데 어려서부터 자동차나 이런 걸 좀 좋아하셨나요? 교통을? 어려서 자동차 미니카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요. 예. 그러면 뭐 뭐 달려라 부메랑이라든지 알죠. 예, 예. 우리는 챔피언이라든지. 예. 트랙 가서 다 했죠. 오 진짜. 와, 나 재밌겠다. 무망고 앞에 있는. 저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 예, 블랙 모터, 예, 골드 예, 블랙 예. 모터. 맞아요. 예. 예. 블랙 모터. 예.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학부 교수님한테는 예. 코인 해보셨냐고, 주식 해보셨냐고 예. 물어봤거든요. 예. 교통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예. 운전을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혹은 뭐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운전 진짜 많이 좋아하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살 때도 운전을 최소한 5시간씩은 해야 어디 좀 그 핫스팟을 갈 수 있어서 운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예, 운전도 저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팀의 운전 점수 키면 몇 점 나오세요? 저는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네. 팀의 운전 점수 치면 한 97점 정도 나오고요. 그 동종 차량의 상위 4%였나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95점이거든요. 예. 뭐 이 정도면 나도 잘하지 않나 했는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려고. 와, 운전도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교통에 관심도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다른 좋아하는 영역을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이시니까 예. 연구랑 예. 강의랑 예.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연구가 좋기도 하지만 사실 강의 때 학부 친구들의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이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 혹시 초롱초롱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불시에 학생들한테 질문하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학교 가기 가장 싫으실 때 아니면 회사 진짜 출근하기 너무 싫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실까요? 개강 전날이나 저도 이제 아침 수업 제가 아침형 인간이구나 착각을 하고 모든 수업을 아침 9시에 했었거든요. 9시요? 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간 수업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왜 강의 평가가 잘 나오지? 초롱초롱 맞아요, 교수님? 아침 9시 있는 그 수업 전날 밤
가장 학교 가기 싫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수업 자체는 학생들 출석률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혹시 이번 학기도 아침 9시 수업이 있습니까? 예, 월요일 아침 9시랑 월요일 아침 9시요? 수요일 아침 9시입니다. 예. 주요. 교회 단장인데 주요가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 예. 원래 좀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먼저 좀 여쭤봐야겠어요. 교수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PhD 코믹스? 예, 그럼요. 이 PhD 코믹스 엄청 유명하죠. 네. 예, 박사과정 학생들 사이에. 예. 아마 교수님한테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는 인터뷰는 혹시 스스로를 예. 이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hD 학생에서 바라봤을 때 저 교수님은 통제광이거나 과학 오타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학생들이랑 매주 미팅하면서 그 친구가 정확하게 저번 주에 뭘 했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제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예. 뭐 제가 지도학생이면 이렇게 못하겠죠.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뭐 교수님이랑 사이가 사실은 학생과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공학과 인재상에 대해서 저희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세 개 역량별로 좀 쪼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뭐 면접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 개 역량을 완벽하게 다 충족시킨 학생이 있을까요? 그 모든 인재상을 만족시키는 학생이 있기라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만족시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모두 만족시키면 그럼 네가 교수가 돼야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도 본인도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교통공학과 학업 역량은요, 기초교과, 수학, 물리, 영어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들이 수학, 물리, 영어가 수학부터 먼저 해볼까요? 수학이 왜 중요할까요? 교통공학에서. 이제 교통공학 처음 여러분이 입학을 하게 되면 배우는 과목이 교통공학 개론 1, 2를 배울 텐데, 일단 그때부터 이게 수학이라고 하기엔 어렵겠지만 변수와 상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벡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들, 확률이나 통계, 그리고 미적분 같은 부분은 좀 익숙한 상태에서 진학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하 과목은 좀 어떨까요? 기하도 중요할까요? 기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했는지 저희가 확인은 하지만 그 부분이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하보다는 확률이나 통계, 미적분이 가장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의 인과관계,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의 총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기본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공간에 대한 물리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 정도는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공학과인데 콕 집어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학과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교통공학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통공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학부에 와서 공부하면서 접하겠지만, 모든 강의 자료나 모든 리딩 머티리얼 같은 게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쓰는 부분, 그리고 듣는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기본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어 못해도 됩니까? 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더 미묘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물리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싹 다 못해도 되나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도는 저희가 이수한 것 정도까지는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도 어떤 논리적인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공학과에 진학을 한다면 또 그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재 역량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수학적 사고력 혹은 과학적 사고력이 뭘까요? 예,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에 어떤 수학적 지식이나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수학적 지식이나 물리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고 이제 건설 경영 네. 시뮬레이션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는 부분이 교통 부분의 AI 그 인공지능 부분이나 인공지능이 그 교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을 한다면 이 교통체증이 왜 발생하는지 이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중교통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도로 폭을 넓히든 아니면 도로 기존의 신호교차로를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바꾸든 그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 교통이 마비가 되면 시티 스카이라인에서 의료 서비스도 마비가 되고 그 응급 서비스도 마비가 되고 전력이나 토지 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모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시티즈 스카이라인 이 게임은 교통공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을 놓쳐드렸더니 예. 아니 그 아까 덕후 그 찍으셨잖아요. 완전 덕후가 맞으시? 예. 아니 게임 홍보를 하고 계시면 게임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AI라든지 그런 걸 하나의 예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물과 현상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어떤 거기서 원리를 도출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 이제 만약에 교통공학도라면 단순히 시티즈 스카이라인 게임에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변경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류의 어떤 교통류 차량 하나하나 아니면 군집 차량들이든 그런 차량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세밀하게 물리학, 수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통공학 학부 4학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정 수준에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면 대학에 와서 그걸 조금 더 많이 배양을 할 수 있게 키워주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요것 사실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교통과 관련된 게임도 하고 아니면 교통 실제로 신호등도 한번 관찰해보고 3년 내내 내 진로가 교통과 관련된 진로로 좀 도배가 돼 있어야 교통공학과 진학에 좀 더 유리할까요? 굳이 도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관심사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심사를 이제 드러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면 선생님들이 보고 충분히 적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결국 종합해보면은 교통에 대한 관심을 3년 내내 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냥 자기가 하려는 거를 더 잘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하시겠다. 그런 거군요. 자, 다음으로 사회 역량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공학과 사회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및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혹시 교통공학과는 팀플, 프로젝트, 협업이 좀 많은 학과인가요? 교통공학과는 이제 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팀 프로젝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SOC, 사회 간접 자본을 다루는 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게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산업 관계자, 그리고 학계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코워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의 지식을 전달을 하고 내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내 전공에 대해서 교통공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부 때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 해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고등학생들도 예. 옛날이랑 다르게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니까 예. 본인이 어떤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은 윤리의식이 사실 뭐 세무학과도 아니고 뭐 철학과도 아닌데 예. 교통공학인데 예. 이 높은 윤리의식이 왜 필요할까요?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회 간접 자본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어떤 그 향상된 효율성이나 이동성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방안을 구축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높은 윤리의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건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높은 윤리의식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제가 정말로 틀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게 교수님을 옆에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 능력과 높은 윤리의식을 둘 다 완벽하게 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통공학과 이승현 교수님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인재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예.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서울시립대다 보니까 서울시의 각종 교통 문제를 이 교수님들이 서로 교수님들의 전공을 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게이지먼트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서울시립대의 매력이었는데 제가 교수의 입장에서 느꼈던 매력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 마지막에 가장 와닿는데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니까 이제 서울시가 사실 교통이 되게 복잡한 예. 도시잖아요. 저 세계 몇 위를 다툴 정도로 예. 복잡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예. 그게 서울시립대학교의 예. 교통공학과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예. UOS 입시만담 10화 교수님 본인 등판. 이번 시간은요. 교통공학과 이승현 교수님과 함께 교통공학과 인재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원 전에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UOS 입시 만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